변호인이 한 검찰 제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동안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태블릿 PC 문제를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도를 넘었고 그래서 지난해 11월 포렌식 검증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세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취재해서 태블릿 조작서를 다시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결론은 자명하죠? 그렇습니다.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였다. 그리고 태블릿 PC 속의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네. 입수 경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실사용자 문제부터 좀 보면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와 무관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최 씨 측의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6일에는 증거를 채택하고도 판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판결에는 태블릿 PC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3건의 증거가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실사용자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정호정 전 비서관에게서 받은 문건, 그 받은 기간 동안에 태블릿을 썼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봤습니다. 네.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행정관과 문건 전달자인 정호선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증거가 훼손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 심지어 지난 국정감사 때는 JTBC가 문건을 조작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JTBC가 먼저 열어봐서 증거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른바 무결성이 깨졌다는 주장을 네. 친박계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증거로 채택된 문건들이 2014년 3월 이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거나 변경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14년 4월부터는 이 문건들이 원본 그대로다. 그래서 문건의 무결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3월 이전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작됐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이거 하나로 모두 반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JTBC가 입수한 시점이 2016년 10월 18일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드레스덴 연설문이 들어갔다, 태블릿 속에 들어갔다라는 헛소문까지 난무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지난해 11월 팩트체크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문건이나 최순실 셀카 사진 같은 핵심 증거들은 검찰과 국과수에 이어서 법원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JTBC의 입수 경위, 법원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친박 진영에서는 JTBC가 무단 침입을 해서 절도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더 블루케이가 짐을 정리한 뒤에 빌딩 관리인이 출입을 승낙을 했다는 점, 네. 그리고 유력한 증거로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JTBC의 홍석현 전 회장이 손석희 보도 담당 사장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이런 루머까지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런 1심 판결로 이런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